네,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나간 읍성 이런 마을, 우리나라 전통 마을 하면은 사람 냄새가 나는 느낌이 납니다. 오수연 앵커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전통 마을 보면은? 일단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떠오르고요. 우리 선수들이 참 잘 지켜왔다. 아름다운 전통과 흔적을 잘 지켜왔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실제로 이런 전통 마을은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고 유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이종호 회장과 함께 전통 마을의 과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마을과 과학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통 마을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1930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약 한 15,00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남한에 한 30경우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30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그동안 그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 엄청난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 마을로 이렇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남다른 전통하고 이제 과학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이런 변화에 그 세월에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지리적 관념하면 이제 풍수지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예. 집터를 잡는 것에서부터 설계까지 그렇죠.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래 그 풍수지리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여러 면으로 다르죠. 이제 풍토도 다르고 산세하고 지형 이런 게 이제 다른데 그런데 그 양택하고 음택으로 나눠 있어요. 예. 양택은 이제 집터, 음택이라고 이제 묘자리 거치적이 있는데 아주 기본은 그 간단합니다.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을이라든가 묘를 보면 뒤에 이렇게 그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앞이 탁 터이고 그다음에 좌측 우측으로 어깨가 있어 갖고 이런 것이 그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막아주고 앞이 튀어 있고 그러니까 햇빛 같은 것이 잘 들고 그러죠. 이런 것을 이제 풍수지리상으로서 상당히 좋은 명당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그 좋은 명당을 찾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자리가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조들이 그 명당에 맞게끔 그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명당처럼 만들죠. 그래서 나무를 기르든가 그래 둔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갖고 좋은 자리로 만든다. 그 뭐 우리로 따지면 한국형 풍수지리를 만든다. 한국형 한국 분들이 풍수지리. 아주 대단하죠. 예, 예. 마치 뭐 풍수지리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런 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전통 마을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되죠? 한 30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원래 마을이라는 게 3채 이상이면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좀 괜찮은 데는 계속 뭐 발굴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전통 마을이라고 그러면 영남에 4대 길지가 있어요. 예. 4대 길지라고 그러면 이제 안동에 있는 내암마을이 있는데 이 내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독립군이 가장 많이 나온 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된 하회마을하고요. 예. 경주의 양동마을 너무나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는 경북의 봉화읍에 달실마을이 있는데 이게 이제 4대 명당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뭐 새마을은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렇게 이제 허지를 이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곳이 있는데 충남의 그 외암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남 보성군의 그 저 강골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순천시의 나간읍성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아름다운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게 경남 산청군 단선명 그 남사 예담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남쪽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도 있어 갖고요. 예. 왕곡마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제주도 특성이 있어서 성원마을도 이런 것이 있어서 아주 남다른 그러한 그 전통 마을로 이름이 높죠. 여러 지금 전통 마을 소개해 주셨는데 특히나 과학성이 빛나는 마을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연 정화 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전통 마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을 참 많이 다녔는데 이제 놀라운 마을인데 이 마을은 뭐 국법급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고 집성촌인데 아주 그 과학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풍수지리 뭐 이런 걸 했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단히 유명한 명당입니다. 원터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직지사로 들어가는 데에 그 바로 저 입구쯤에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딴 데하고 달리 자연 조건에 대한 이제 적응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 순환을 생각하고 더불어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옛날서부터 자연적으로 하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경우는 물 같은 것을 그 마을로 통하게 해서 이제 여름, 겨울 이런 데 이제 선선하게 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채시담이라고 그래서 연못을 만들었는데 모든 퇴수가 이쪽으로 연못으로 통해 갖고 한 달 동안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장으로 넣는데 실제로 측정을 했더니 상당히 그 깨끗한 물만 나가는 거죠. 아마 그 옛날에 그 선조들이 이런 마을을 했다는데 정말 놀라운데 여기에 더욱 유명한 것은 이 마을 자체에 나무들이라는 거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생각을 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대나무라든가 이 바람이 부는 데를 막아주고 감나무 같은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데 감나무가 여름에는 이제 잎이 상당히 많죠. 죽이고. 근데 겨울에는 그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잘 들고 오는데 이게 한 집으로 했다고 그러면 뭐 이거 뭐 그런 대로 보겠는데 이 마을 자체가 한 50호가 되는데 50호를 전체를 그렇게 어허. 그 계획성이 있게 만든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걸로 보죠.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들으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한옥이 과학적이라 얘기는 하는데 사실 회장님이 뭐 10대나 20대 때는 한옥이 주변에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게 한옥에 어떤 과학이 있는지 잘 몰라요. 한옥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하도 비싸갖고 아하. 이제 감이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됐는데 이제 한옥의 기본은 풍수지리로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잘 살고 있는 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항상 그렇게 풍수지리 좋은 데를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이제 맞춰서 하는데 한옥의 그 처마라든가 이런 것이 그 여름에는 이렇게 그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깊숙하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인간 친화적이라는 건 보면 이걸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휴먼 스케일. 그 대청 같은 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예. 뭐 그다음에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아하. 거 등등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천장이 높아요. 예. 그런데 그 천장 높은 적이었지만 일반 방 같은 데는 에너지 전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낮죠.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거에 맞게끔 나름대로 우리나라 건물들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적으로 봐서 그 맞춰서 에너지 전략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이제 기본 개념을 갖고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이제 전통마을 하면 초가집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가집이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이제 걸까요? 초가집의 장점이라기보다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황토로 만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초가니까 초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창호지를 냈는데 황토를 사용하면 황토 자체가 아주 특별한 재료입니다. 그래갖고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돼갖고 공기는 통과를 시키는데 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벽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연적으로 습기라든가 이런 거를 통과를 시키고 습기를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가집은 결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가집이 그 황토에는 뭐 너무나 요새 너무 유명한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름과 비가 결합할 때 이 마이너스 이온이 생겨요. 이게 뭐 인체 노화에 뭐
그 원인이 되는 과산화 지질을 막아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황토가 근데 사실 좀 비쌉니다. 그다음에 볏짚으로 지붕을 만드는데 저 쌀로 만든 볏짚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벼워갖고 기둥에 그 아주 두껍게 해도 예. 굵지 않아도 될 게만큼 그렇게 구조적인 거 있고 그렇군요. 이 빗물이 저 집에 그거에 결에 때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잘 내려오기 아하.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 뭐 그런 면도 있고 원체 그래서 그 지붕에 있던 이제 더더군다나 볏짚은 아주 그 상당히 좋은 단열재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단열재가 그렇군요. 구멍으로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초가집이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하고 창호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이 창호지라니까 습기 예, 예. 조절도 하고 햇빛도 넣어주고 단열도 되고 뭐 사실 초가집으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예. 지금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예전부터 생각하고서 이렇게 한 건지 지금 알아보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재밌는 한옥 그리고 우리 전통 가옥에 숨어 있는 과학에 대해서 그러죠.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종호 한국과학저술인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